자, 안녕들 하세요.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지금 새로 배우는 게 있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했던 거를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뺐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게 안 나올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따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몇 개를 그렇게 뺐습니다. 분량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8시간에 하니까 조금 모질란 듯 싶더라고요. 시간.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자, 맨 처음 1쪽부터 출발할까요? 자, 맨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건 뭐 가장 기본이죠. 국세다 지방세다 하는 건 항상 알아둬야 돼요. 그럼 국세다 그러면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밑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그 다음 상속세와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지막에 인지세만 밑줄 치면 됩니다. 해서 국세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 지방세다 그러면 자,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지방세더라. 끝.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해서 맨 먼저 국세와 지방세는 그놈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보통세와 목적세 개념이 되는데 목적세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세가 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니까 보통세 공부하지 말아요. 그럼 목적세는 5개뿐이 없습니다. 몇 개? 5개. 5개가 뭐냐? 국세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는데 뭐가 있나 보니까는 첫째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되죠? 농어촌에만 써요. 이름 자체의 목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교육세, 교육에 써야 되겠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다. 걷어가지고 학교시설에, 교통시설에, 에너지시설에 용도가 정해져 있죠. 이름에 나타났죠. 그렇지만 다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만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일단 국세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목적이 있더라. 자, 지방세 나와 있는 건 2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쓴다? 지방교육에.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 지역시설에 써야 되겠죠. 뭐 오물처리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에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5개가 있지만 이 중에 얘가 작년에 나왔어. 빼버려. 얘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교육. 여러분은 학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에너지시설 신경 쓸 필요 없어. 더울 때 에어컨 빵빵 틀면 돼. 괜찮아.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오타가 아니라 누락된 거죠. 국세 보면은 3번째 줄에 교육세 나와 있죠. 그 밑에다 괄호 열고 뭐라고 써줄까요? 교육세 뭐라고 써? 그래, 걷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교육시설에 써야 되니까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교육은 백년지대에게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교통시설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그래서 국세는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 왜? 시험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냐? 자,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또는 지방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국세, 지방세 꼭 알아둬야 되고 목적세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목적세는 이름 자체만 해석을 잘하면 된다. 이름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목적세가 되는 거야. 그럼 나와 있는 문제 1번 보죠.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동그라미 쳐야 된다? 국세예요.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찾아야 쉽다. 그럼 국세 보니까 1번 지방교육세, 지방세, 2번 지역자원 시설세 뭐가 된다? 지방세, 재산세 뭐가 되죠? 지방세. 그러니까 1, 2, 3은 지방세, X.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목적세.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되죠? 농어촌.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럼 목적세 답은 몇 번이 될까? 4번이 된다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면서 걷어서 종합부동산에 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이름에 힌트, 아니 답이 다 주어진다는 얘기야. 우대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농어촌, 걷어서 농어촌에 쓰는 거구나. 딴 데 쓰면 안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분류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신이죠. 어디 출신이냐?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가 출신이 되지만 지방세는 광역단체냐 기초단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세 가지만 공부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로 높은 데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면은 특별시, 인천이면은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걷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특광 부세가 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개념이에요. 등기 등록이다 그러면 강원도, 경상도 여기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걷어요. 인천광역시 구청에서 걷어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도, 부세다, 혼자 튄다. 얘만 꼭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가져다 씁니다. 기초단체는 시, 군, 구청이 되는 거죠. 그럼 따져보면 요거예요.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다 쓰는 거고 그 다음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갖다 쓰는 거고. 괜히 어렵게 설명했나? 광역단체가 뭐고 기초단체가 뭔가 이해하시나? 괜히 했어.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 취득세 갖고 반장이 부반장이 재산세 갖고 쓰란 얘기야. 그런데 서울만 특이하죠. 서울은 구청에서 걷습니다. 구세. 걷어가지고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에 섞어가지고 나누기 25개 구.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산세를 특별시에서 관리하니까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한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가 많죠. 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서울특별시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득세다 공부할 필요 없어. 머리 터져. 그러니까 뭐만 튀면 돼? 등록면허세만 특별시와 관계가 없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특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찾는 건 굉장히 쉬워.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세와 관계가 없는 것 하나뿐이 없어.
근데 여기에 낯선 게 나왔을 때, 지방소비세 안 배웠는데? 교육세 안 배웠고, 지방소득세 안 배웠고, 지방소비세 안 배웠고, 안 배운 건데 어떡하나? 고민할 거 없어. 우리가 안 배운 건 다 정답이 아니야. 따라서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뭐로 가도 정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문제 2번 보죠. 밑줄,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주민세 모르는데, 취득세는 특광도 아는데, 지방소비세 모르는데, 지방교육세 모르는데, 큰일 났네, 안 배웠는데, 답은 뭐가 되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얘기하죠? 도구세라 얘기한다는 것.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왜 기억하고 있어? 개세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왜 개세가 되는지는 보충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가세, 종량세는 개강 때부터 공식 배운 게 있었죠. 첫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 개강 때부터 배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 2억, 3억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 하는데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야. 1억에 몇 프로, 2억에 몇 프로.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 수량이 나올 때가 있어. 수량, 건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이 나오면, 가액이 나오면 종가세야. 수량이 나오면 뭐가 된다? 종량세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거가 종가세니까 공부할 거 없어. 그럼 종량세는 몇 개 안 돼? 이 중에 두 개만 배웁니다. 첫째, 인지세. 인지다 그러면 수입인지 여러분 봤죠? 거기에는 금액이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갖고 올 걸 그랬어, 하나. 그죠? 우표처럼 금액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한 장에 얼마. 이게 바로 인지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지 때 금액이 바로 인지세야. 그러면 한 장에 5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몇 장이냐? 한 장이다. 얼마냐?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럼 곱하면 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지세는 상식으로 인지세, 인지야. 거기만 한 장당 금액이 나와 있어. 한 장당 얼마? 이게 인지세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수입인지 한 장 사서 수험표 옆에다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양다리 걸친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양다리 걸친 게 뭐가 있느냐? 등록면허세가 있죠. 양다리 등록면허세 뭐가 되느냐? 우리가 건수가 있었잖아. 한 건, 두 건, 세 건. 건당 세금이 얼마라고 배웠죠? 6,000원. 건당 6,000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양다리 걸친 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박스에 보면 체크 돼 있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문제 3번 보죠. 종량세 형태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것. 종량세를 일부라는 것은 양다리 걸친 거란 얘기죠. 종량세만 이게 아니죠. 종량세만 그러면 인지세뿐이 없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인지세. 그러나 종량세를 일부 채택한다는 건 종가세인데 종량세도 일부 채택을 하고 있다. 양다리 걸쳤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뿐이 없다? 등록면허세.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것. 말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의 이론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그에 대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독립세, 본세, 그 다음 밑줄 부가세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독립세, 본세라고도 얘기하고요.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얘기하죠.
독립세는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거의 다 독립세야. 혼자 나타나.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부가세는 부가세 세 글자니까 세 개거든요. 이 중에 두 개만 신경 쓰면 돼. 하나는 뭐가 있냐? 농어촌 특별세. 얘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은 순수해서 우리가 뭐예요? 내성적이야. 혼자 나타날 수 없어. 쫓아다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 쫓아다녀요. 그 다음 교육세가 있는데 교육세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서 부가세는 두 개만 열심히 하면 돼.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 쫓아다니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인데 또 하나 나오죠. 얘는 국세면서 부가세고 얘는 지방세면서 부가세가 된다. 얘도 똑같잖아요. 어디 갔어? 얘는 국세면서 목적세고 얘는 지방세면서 목적세란 얘기. 그렇게 구별을 해야 실수가 없죠.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 취득세다. 이건 오늘 공부하고 끝날 거야. 이따 막 안 배울 거예요.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한 지붕 두 가족이면 취득 2%와 등기에 관한 게 포함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은 2%, 등기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부가세도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유치하게 공부합시다. 부가세는 애기야, 애기. 딸린 애기. 얘는 엄마야, 엄마. 엄마가 취득이다. 그러면 엄마가 다르니까 애기도 다르다는 얘기야. 취득이라는 엄마는 어떤 애를 낳느냐? 농어촌 특별세를 낳았어요. 농어촌 특별세 10%. 10%가 엄마 닮았다는 얘기야. 90%는 아빠 닮았고.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한 애는 누가 되는 거냐? 지방교육세. 요건 20% 닮았어.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딸린 애기도 두 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취득에 대해선 예, 등기에 대해선 예가 되겠죠. 요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시험 볼 때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야,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엄마가 2%니까 2%에 대해서 몇 프로?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냐? 등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등기를 구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줘라? 빼줘야 나올 거 아니야. 빼줘서 구한 다음에 등기에 대해서 몇 프로다? 20%. 요거는 2%에 10%. 얘는 뺀 다음에 20%가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야.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등록면허세나 등기나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으니까 애도 똑같죠. 지방교육세. 등기나 등록에 대한 건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녀요. 세 번째 재산세. 재산세도 뭐가 쫓아다녀? 지방교육세. 나머지 쉬워요.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다. 뭐가 쫓아다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재산 내는 사람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죠. 그럼 1차 재산세 내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도 냈어. 또 지방교육세 내면 억울하지. 그래서 이름만 바꿨어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얘는 10%지만 얘는 20%야. 왜? 지방교육세랑 맞추려고. 여기까지가 부가세 개념이 됩니다. 끝. 부가세는 두 개만 나오잖아. 얜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두 개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가 나오면은 얘는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 쫓아는 다니는 애가 있어. 쫓아다니는 애는 지방소득세 10%가 있지만 얘는 부가세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독립세가 된다는 것 꼭 강조했어요.
언젠간 나오겠지, 지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문제가 뭐냐? 부가세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끝. 그 다음에 마무리. 우리가 조세는, 세금은 감면제도가 있어요. 감면을 해주면, 자, 깎아줄게. 감면이 뭐냐? 감소, 줄이거나 일부 면제를 해주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는 깎아준다. 그럼 깎아주면은, 자, 세금 100만 원 깎아줄게. 얼마나 멋있어. 근데 세법은 멋있지가 않아. 추접스러워. 깎아줄게 하고 왼손을 내밀어요. 얼굴은 잔뜩 불쌍한 표정 짓고. 너 깎아줬으니까 다시 20%를 다시 내라. 그럼 줬다 뺐으니까 열나잖아. 화가 나니까 어디다 쓰게? 좋은 일에 쓰게. 좋은 일이면 뭐 뿐이 없다? 농어촌 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농어촌에다 쓴다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마음 놓고 걷는 거야. 그러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게 5개 다 있냐? 노노노노. 한 번만 내는 세금만 깎아줘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죠.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돼.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그래? 적게 거들라고 그래? 많이 거들라고 그러니까 한 번 걷는 것만 생색내고 깎아주는 거야. 그럼 한 번 내는 거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만 감면제도가 있다. 그럼 감면을 했으면 20% 도로 뺏는다. 어디에 쓴다? 농어촌에 쓴다고. 끝, 끝, 끝. 이 연결에 관한 것도 지가 언젠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박스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될까? 그렇죠. 국세. 국세 찾아보죠. 1번 지역자가 들어갔으니까 지방세. 2번 지방자가 있으니까 지방세. 3번 취득세, 지방세. 4번 농어촌 국세. 5번 인지세, 국세가 됩니다. 인지는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거죠.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죠. 공인중개사가 시험 보는 게 국가고시지. 그래서 국세다. 인지세는 국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5번인데 두 번째 뭘 찾아야 될까? 목적세. 그럼 뭐가 답이 되죠? 농어촌 특별세. 걷어가지고 농어촌에 쓴다. 이름에 목적이 정해져 있죠. 5번 인지세 읽어보죠. 인지. 걷어가지고 인지에만 쓴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외울 필요 없어. 이름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여기다만 써야 되겠다. 그거 분류만 하면 되니까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안 쳐다봐도 되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면서 목적세면서 뭐가 된다? 부가세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또 질 수 없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어디 갔어? 지방세면서 목적세면서 뭐가 된다? 부가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면 누가 많이 싸워? 농어촌이 나오냐? 지방교육세가 나오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국세냐 지방세냐만 보면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분류를 해라. 그래야 실수를 막는다.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 이해 가셔? 반응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납세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이건 체크하세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절대로 볼 필요 없어. 해드려? 원하면 다 해줄 거야. 안 나온 것까지. 가출하라고. 그렇지만 시험 볼 때까지도 이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는 한번 풀 기회가 있을 거야. 그것만 봐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또 불안해갖고 그것만 또 집에 가서 공부해요.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양괄호 1번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맨 위에 박스 위에 동그라미 4번의 밑줄 체납 처분비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 보셨나?
요건 용어만 하시면 되죠. 체납 처분비는 뭐냐? 재산이 압류되면서부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압류, 보관, 유지,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 처분비라 합니다. 체납 처분비는 너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항상 1순위가 된다는 것. 몇 순위가 된다? 1순위. 그래서 체납 처분비는 1순위고 국세 지방세가 빠르냐 가산세가 빠르냐 이거죠. 예전엔 가산세가 빨랐습니다. 개정이 돼서 가산세가 밀렸어. 그때 개정될 때 한 번 나오고 여태 출제가 안 돼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크질 않습니다. 다만 체납 처분비는 몇 순위가 된다? 1순위. 가산세가 빨라? 국세가 빨라? 국세가 빠르다. 가산세는 항상 나중이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밑줄 담보가 있는 조세 우선 징수. 이거예요. 담보가 있고 압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예요. 자, 내가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어. 이거 좀 미루고 싶어. 연장. 요번에 저 코로나 때문에도 세금의 연장이 많이 나오죠. 언제 뭐 3월까지 연장해 주겠다. 똑같아. 세금이 많어. 우리 사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제 화재 났고 난리가 났어. 그럼 경황이 없죠. 이럴 때는 납부를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할 때는 은행이랑 똑같아. 은행에서 뭐예요?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알았어. 대신 담보 맡겨. 세금도 이거예요. 야, 우리 사업체가 위험해서 나 납부 한 6개월만 연장해줘. 그래, 해줄게. 대신에 담보 맡겨. 그럼 담보 맡길 땐 조건을 걸죠. 내가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양도할게. 양도담보란 얘기죠. 따라서 진짜로 약속을 못 지키면 1순위가 체납 처분비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담보된 걸 우선적으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담보와 압류가 나왔을 때는 뭐가 우선권이 있다? 담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후순위가 되는 거죠. 해서 한 번 딱 출제가 됐습니다. 담보가 빠르냐? 압류가 빠르냐? 항상 담보와 압류가 있으면 뭐가 빠르다? 담보가 빨라요. 약속한 거니까. 나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3번 밑줄. 법정 기일 전에 담보가 됐다. 이 말은 뭐야? 항상 법정 기일은 세금이야. 세금. 우리끼리.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일자. 설정일자는 채권 설정일자야. 뭐 전세권 설정이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여러분 왜 하는 거야? 전세권 설정 왜? 안 하고 살았어? 그깟 전세금 몇 억 정도는 떼어먹혀도 괜찮아?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요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빨리 하려고. 일자 때문에. 일자가 빠른 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알잖아. 세금의 일자가 5월 5일이다. 저당권 설정을 12월 달에 했다. 그럼 저당권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건 알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꼭 앞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뭐라고 그러냐?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얘가 빠르니까 얘가 우선권이 있다. 아니야. 여기다가는 여러분을 페이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뒤엔 뭐가 나오냐?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항상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는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느 게 빠르냐 집어넣고 혼을 빼놓고 뒤에 가서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항상 우선한다는 건 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우선해. 그럼 항상 우선한다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다 그러면 재산세 패밀리 배웠죠. 재산세 패밀리는 뭐야?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들. 재산이 있어야 내는 게 뭐가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웠죠. 여기.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 중에서
재산세 쫓아다니는 세금. 그럼 부가세는 애기야. 애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성격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엄마 성격대로 가야 돼.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니까 요것도 재산세 따라갑니다. 패밀리. 그러나 여기에처럼 취득세가 엄마야. 그럼 얘는 재산세 패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가 지방교육세가 나왔다. 엄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 재산세 패밀리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이 된다. 애기는 결정권이 없는 거야.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나왔을 때는 엄마를 꼭 봐. 누구 집에냐? 취득세에다. 그럼 재산세 패밀리가 아니야. 재산세가 엄마다. 그럼 당연히 재산세 패밀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잘 봐.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네. 재산세를 내야 지방교육세네. 재산이 있어야 지역자원 시설세네. 재산이 있어야 종부세네. 다 재산세 패밀리. 요거는 1년에 한 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죠. 매년 규칙적으로 걷는 거니까 저당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빚잔치 할 때도 야, 이건 매년 규칙적으로 걷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 너는 밀려. 내가 챙겨갈 거야. 그러니까 매년 내는 세금들이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규칙적으로 거두니까 저당권 들어올 틈이 없어.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 기침이 나네. 이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물도 안 주고. 아니 있어. 괜히 한 소리 하겠지. 아니 됐어. 해지 마. 하지 말라니까. 여보세요. 지금 강의 촬영이 안 해.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 병 돌기 전에 코 흘렸고 저는 할 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침해도 됐고. 그리고 백신도 다 맞았어요. 14일 지났어요. 왜 내가 이런 비겁한 변명하고 있지? 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한 번 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 한 번인데 얘는 불로소득이라서. 겉으로는 불로소득, 속으로는 금액이 커.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모 대기업 회장님도 보면은 상속세만 11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아까워서 얘는 저당권 설정보다 빨리 걷는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은 매년 규칙적으로 걷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선하는 조세, 재산세 패밀리는 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우선하는 조세인 것은 다음에 나올 때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올 게 그것뿐이 없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6번. 앞에 건 그냥 읽기만 할게요. 체납된 조세의 밑줄 법정기일 전에 바로 밑에 줄 밑줄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 그럼 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대. 이전의 시가 나왔잖아. 세법에서 항상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그럼 법정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등기가 빤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눈을 흐리게 만든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빠르니까 얘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요게 집어넣는 거지. 본격적인 건 뭐가 되느냐? 둘, 넷, 다섯 번째 줄.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동그라미 우선 징수.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앞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빠르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경합될 때 항상 우선하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밑줄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재산세 패밀리가 아닌 걸 찾으면 되죠. 그럼 1번 뭐가 있어요? 취득세는 재산세 패밀리가 아니죠.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2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패밀리 맞죠? 3번 지역자원시설세 맞죠? 4번 재산세 맞죠? 5번 지방교육세인데 엄마가 누구야? 재산세. 그럼 재산세 패밀리에 들어가겠죠? 이해가셔? 그럼 다음번 시험 볼 때는 뭐예요? 쓸데없는 거 4개 나오고 이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셔? 그러니까 요 항상 우선하는 조세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송달이 나와 있죠. 서류 송달도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다 이번 시험에 비중 있는 것들이야. 요 안에 요것만 갖고 있으면 앞에 요약집 갖다 할머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요건 뭐지? 왜? 문제도 여기 있고. 그 다음 결정권인 건 동형 모의고사도 한 번 남았지만은 좋은 게 준비하고 있어요. 백선. 그거 보면 그 안에 원하지 않아도 한 12개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이것만 봐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론만 알다가 문제 보면 또 당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이론하고 문제 51문제. 그 다음 나중에 동형 한 번, 그 다음에 백선. 그거 하면은 가성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노노 공부한다면 맨날 특강 들으면 뭐해? 공부 안 하면 소용없는 거. 그것도 여러분 다행히 딴 데는 큰일 났어. 저 서울에는 강의 나가는데 거기는 특강 한 달에 한 번 했어. 왜? 추석날이 거기 강의인데 추석날 놀잖아. 그러니까 결국 격주에 한 번 하는데 추석이 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되는 거야. 미치겠어. 다음 달 시험인데. 어우, 고맙습니다. 웬일이 돼? 참 고마운데 맹물이네. 들었어요? 미안해요. 이거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 나도 모르게. 미안해. 들을 줄은 몰라. 고맙습니다. 전 맹물을 더 좋아해요. 자, 나도 모르게 막 나왔나요? 성격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패밀리 나와 있는 것. 자, 서류 송달. 서류 송달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서류 송달이다 그랬으면 원칙. 원칙은 만나서 줘라. 교부 송달. 만났어. 그럼 만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해. 못 받아. 그럴 땐 서류를 콧잔등에 던지고 도망쳐라. 요걸 뭐라 그러죠? 유치송달. 이걸 다 기억하네. 유치가 유치해서 유치가 아니라 두고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라. 야, 요즘 세상에 뭘 우편으로 보내? 그냥 이메일로 보내. 전자송달. 원칙. 끝. 근데 예외라는 건 이렇게야. 원칙이 있는데 이거대로 안 돼. 그럴 때 예외가 있는 거죠. 원칙대로 하려니까 제대로 서류를 제 날짜에 못 보내겠어. 그러면 공시송달. 그럼 여기서 공시라는 말뜻을 알아야죠. 공시나 공고나 똑같은 얘기야. 알린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나올 때는 3가지가 나와. 사유. 야, 원칙으로 안 하고 왜 공시 알리느냐? 요게 안 될 때. 만나서 주려고 그랬는데 2회 이상 방문했는데 그 인간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우편으로 보냈더니 반송이 돼와. 제 날짜에 서류 못 보내겠어. 그 다음에 뭐냐? 주소가 외국에 있어. 그래서 찾으려면 제때 날짜에 서류 못 보내겠어. 제 날짜에 못 보낼 때 공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주소가 불분명해. 신고한 주소가 보니까 그런 회사 없대요. 그런 사람 없대요. 제때 제 날짜에 서류 못 준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하는 게 공시송달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공시, 공고하는 거야. 어디? 시군구 게시판에다 핀으로 꽂아. 아니면은 일간신문, 관보, 공보, 신문에 게재해. 야, 돈 들어가니까 싫어.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에다 해.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쓰면은 인정해 주는데 인터넷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납세 의무자가
컴퓨터를 사용 못할 지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를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효력은 첫째,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도달주의가 된다. 발신주의, 노, 도달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저장한 때 효력이 발생해. 내가 저장만 하면 되지. 상대방이 읽지 않음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입력해서 저장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0고1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래 관공서 상대가 대부분 14일 주죠. 2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 예외 공시송달은 사유가 뭐냐?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도 있는데 그건 뭐냐? 공부 안 해도 돼. 택배를 연상하면 돼. 택배. 이분이 주소가 여기고 그 다음 사업장이 여기야. 그럼 이분이 거절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안 갖다 주고 사업장 주소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말 이해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다 택배 생각하면 돼. 내가 원하는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서울이 주소야. 학교가 부산이야. 그전엔 부산 기숙사로 택배를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올라왔으면 택배 장소를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서류 송달도 다 똑같은 거야.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 끝. 자, 그럼 서류 송달에서 문제 7번 보죠. 7번.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한다. 당연하죠. 주소나 사업장으로 보내야죠. 다만 밑줄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인터넷이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기입된 명의인의 밑줄 전자우편 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그 다음에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한다. 사서함 하니까 참 옛날 얘기 생각 안 나나요? 나는 내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청소년 때 밤에 잠이 안 오면 라디오를 켜서 거기에 보면은 사연을 보낼 때 항상 어디다 보내요? 그거 알아? 다은에 우리 다 비슷한 세대인가? 아니, 난 선배한테 들었어. 그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사서함에다가 거기 모아두면 그걸 수령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는 여기 보세요. 연대납세 의무자는 한 사람 여러 사람. 그럼 이 중에 대표자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대표자가 없어. 그게 무섭죠. 대표자가 없으면 누구를 선택하느냐? 징수하기 유리한 자. 이거 무서운 말이야. 연대납세자가 4사람이야. 근데 대표자가 없어. 그럼 4사람 중에서 누구를 명의인으로 하느냐? 징수에 유리한 자. 이 말은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 걷기 만만한 사람,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한다. 그러네. 독촉장이야. 이분한테 보냈어. 이분한테 보냈는데 계속 이게 체납이 돼 있어. 그럼 딴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촉장을 보낼 때는 전부에게 보냅니다. 옛날에 어느 분한테 보냈었는데 여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니들도 각오하고 있으세요. 협박장이 독촉장이 되는 거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보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연대납세 의무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이해가셔? 그 다음 3번 밑줄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주소로 보냈다가 거부하지 않으면 사업장으로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밑줄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밑줄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지방세정도 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의 밑줄 저장된 때에 저장주의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5번 밑줄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 밑줄 공고한 날 노후 공고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14일이 경과된 날을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는데 잘 들어요. 우리가 서류 송달은 이놈 기본 그 다음 지금 나온 연대납세 전자사서함 나오잖아. 요게 보충.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송달에 대해선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어요. 말 이해가셔? 이건 원칙. 거기 있는 거는 추가적인 지문들이 된다는 것. 어떤 것?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지문 설명이 나오겠죠. 대표자한테 보내는데 대표자가 없으면 유리한 자. 그 다음 독촉에 관한 건 모두에게 보낸다.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뭐가 됩니까? 때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하게 또 올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강조했던 건데 형광펜 하지 마라.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한 거니까 맨 앞에다 쓰고 싶은 사람 여기다 다 이렇게 쓰면 돼. 다. 자, 1번 취득세 언제가 되죠? 취득하는 때. 간단하게. 2번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4번에 사업소분 동그라미 주민세.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 7월 1일. 재산은 6월 1일 날 있어야 되고 사람은 7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 1일. 지방소득세 요거죠 요거. 부가세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짜네 여기. 자 여기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 그러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쫓아다니는 게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지방소득세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 엄마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엄마 따라가는데 엄마의 성립 시기가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 소득세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날 때다 그러면 12월 끝나는 때도 맞고 그 다음에 콕 찍어 12월 말일도 맞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얘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맞고 12월 말일도 맞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기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성립 시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예요. 보세요. 자, 인천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물건 팔면 부가가치세 걷겠죠. 10%.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왜? 국세니까. 그럼 지방에서 부가가치세 거둔 사람은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지방소비세라 그래. 그러니까 내용은 부가가치세 똑같은 거야. 다만 얘는 국세, 얘는 돌려주니까 지방세가 되는 거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그럼
돌려줄 때는 거둔 게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야. 따라서 부가가치세 의무가 성립할 때 덩달아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엄마가 누가 된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엄마는 누가 된다? 양도소득세.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6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엄마가 양도소득세, 엄마가 부가가치세란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가산세. 가산세는 뭐예요? 가산할 세금이 있어야 가산세도 부과되는 거죠. 가산할 국세지방세 의무가 성립할 때. 9번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뭐야? 수시부가할 사유가 있어야 수시부가 하겠죠. 수시부가가 뭐예요? 딴 사람 다 기다리는데 너는 기다렸다가 떼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는 게 수시부가죠. 그러니까 수시부가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래야 걷죠.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또는 12월 31일. 중간연합 보세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12월 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6개월이야. 1월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고 6월 30일도 맞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 개시할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15번 농어촌 특별세. 여기 보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쫓아다니죠. 얘는 애기니까 결정권이 없죠. 그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엄마의 납세 의무 성립하는 걸 엄마를 본세라고 그래. 따라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죠. 엄마의 본명이 본세야. 엄마의 본명이 본세. 마지막에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16번. 16번에 지방교육세 하나 써놓을게요. 지방교육세도 딸린 악이라고 그랬죠. 이거야 보세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따라다니죠. 그럼 얘는 결정권이 없죠. 엄마가 성립할 때죠. 이 엄마를 뭐라고 하느냐? 본세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통일시키면. 근데 얘는 또 뭐라고 그러냐? 얘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참 이게 왜 똑같이 엄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엄마를 본세라고 얘기해. 본 이름이야.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는 엄마가 여러 명이죠. 물론 농어촌도 그렇지만 취득세 나올 때 있고 등록면허세 나올 때 있고 재산세 나올 때 있고 그래서 외국인 엄마를 둬서 엄마 이름이 길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이게 외국인 엄마 이름이야. 농어촌 특별세는 엄마의 본명, 본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외국인이야. 그 나라 이름이 뭐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대. 내 이런 게 욱하는 거야. 내가 욱하지 않겠, 아니, 공부하기 좋게 딸린 애기들은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되잖아.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짧은 게 좋잖아. 왜 어떤 건 짧게 하고 어떤 건 외국인 엄마를 두느냐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디? 공통적인 건 엄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게 참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욱한 거야.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본세. 중국 사람인가 본세? 하나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엄마.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딸린 애기는 결정권이 없어.
그럴 땐 누가 엄마가 되느냐? 엄마가 본세냐? 외국인 엄마냐? 항상 공통점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끝. 자, 그럼 문제 8번 보죠.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민세. 사람은 언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 7월 1일.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요겁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야. 그럼 엄마가 되겠죠? 엄마가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도 맞고 12월 말일도 맞고 소득세 의무가 성립할 때도 맞는 거야. 다 엄마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3월 말 날짜가 나왔으니까 콕 찍어 몇 월 며칠? 12월 31일. 틀렸죠? 3번 여기 있네요. 거기서 하나 오타 났어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나왔죠?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될까? 지방교육세. 내가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나왔어요. 이해 좀 해주셔. 또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도 재밌잖아? 몇 개 없어요. 빼먹은 건 있어도.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요거죠, 요거. 뭐가 나왔어요? 재산세 어디 갔어? 안 써놨나?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나왔다 이거죠? 재산세 지방교육세다. 그럼 엄마가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 6월 1일. 엄마의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4번 증간예납. 여기 나왔죠? 증간예납이 소득세다 그러면 6월 며칠이 된다? 30일. 증간이 되니까 6월 30일. 5번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 10일이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셔? 자, 지금 조세총론 해봤습니다. 요 내용들에 관한 건 이론 하나 하고 그 이론 박스를 보면 답 찾는 건 수월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꼭 공부해야 돼요. 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표정이 우쩌라고? 공부하라고. 자, 뒤로 넘어가서 4쪽 나왔습니다. 4쪽에 나온 건 좀 쉬었다 할까요?